안녕하세요, 킹콩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이니의 런던 여행기 4부입니다. 오늘은 런던의 미술관과 박물관을 관람하는 날인데요. 개인적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는 테이트 브리튼과 내셔널 갤러리, 그리고 런던 박물관을 갈 예정입니다. 그럼 함께 작품 감상하러 가볼까요? 오늘은 아이니가 6시에 일어났어요. 아이니가 런던 아이의 아침 풍경을 감상 중이네요. 전 개인적으로 런던 아이는 야경보다 아침 풍경이 이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정이 바빠서 서둘러 조식을 먹으러 내려갔습니다. 조식 메뉴는 빵, 햄, 계란, 치즈, 해시 브라운, 요거트 등이었고 종류들은 첫 번째 호텔과 같았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조식 공간이 더 넓고 개방감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이니는 음식들을 정갈하게 담고 조식을 먹었습니다. 여행 5일째인데 아이니가 한국 음식을 다행히 안 찾고 모두 잘 먹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긴 아이들에게 이런 조식 메뉴들은 대환영 아닌가요? 식사 후에 나갈채비를 하러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나저나 아내가 간밤에 꽤 추웠다고 하네요. 그래서 방을 점검해 보니 보일러가 고장난 듯하여 리셉션에 점검 요청을 하였습니다. 수리기사가 왔고 저희는 일정이 있어 호텔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테이트 미술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숙소에서 도보로 램버스 브릿지를 건너기로 했습니다. 약 15분 거리여서 아침 운동 겸 걸어서 갔습니다. 다리를 건너기 전에 강변에서 템스강과 빅벤이 보여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열심히 다리를 건너서 테이트 브리튼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첫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평일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어서 좋았습니다. 미술관의 관람비는 무료였습니다. 관람 동선을 확인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코트와 짐을 맡기고 옆에 작은 체험 공간을 발견하였어요. 저희가 계획한 관람 동선은 아니었지만 아이니가 잠깐 체험하고 가자고 하네요. 여기는 그냥 디지털 드로잉 하는 공간인데요. 이게 뭐라고 20분 동안 정말 열심히 그리고 있네요. 드디어 갤러리룸에 입장하였습니다. 직원분에게 어디서부터 관람하는 것이 좋은지 여쭤보았다가 엄청난 정보와 함께 친절하시게도 몸소 모든 관람 순서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연도별로 정말 알찬 관람을 했습니다. 아이니가 쌍둥이 자매라는 작품을 흥미롭게 쳐다보고 있네요. 테이트 브리튼은 설립자 헨리 테이트의 이름을 본따 1897년에 개관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밴쿠버 미술관이 그러했듯이 이곳도 자국 국적의 예술작품과 화가를 소개하는 곳인데요. 16세기부터 20세기에 영국 화가들의 작품들이 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국내 작가를 소개하는 미술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림을 통해 그 나라의 미술사의 흐름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갤러리룸의 상설 전시 작품들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작품의 설명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갤러리룸마다 작품의 느낌에 맞는 색조의 인테리어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간에 명화를 보고 그려보는 체험 공간이 있었습니다. 명화들 앞에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이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아이니는 여기에서 무려 30분 동안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도 기다리다가 심심해서 함께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아이니가 보고 그리고 있는 작품은 셜롯의 아가씨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아이니가 드디어 완성을 했어요. 슬픈 비화가 있는 원작을 아이니는 소풍 가는 여인의 모습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원작과 다르게 정말 밝은 해석이라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에 비해 제 작품은 너무 사실적 표현이라 제 마음에는 안 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작품 감상을 했습니다. 여기 아이니의 눈길을 사로잡는 작품이 있네요.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을 주제로 그린 존 에버렛 밀레의 오피리아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비어있는 공간들을 보니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난 작품들이 많군요. 갤러리를 쭉 둘러보다가 마지막으로 각자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을 하나씩 골라보기 미션을 해보았습니다. 아이니는 하나 둘씩 골라보더니 결국 마지막으로 데이비드 호크니 할아버지의 작품을 골랐군요. 아이니가 사실 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내는 귀여운 소녀들이 등불을 켜는 모습이 보이는 이 작품이 마음에 든다고 하네요. 프란시스 베이컨의 작품도 보입니다. 약 2시간 정도 작품 관람을 잘 하고 나왔습니다. 미술관과 10분 거리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향했습니다. 또 비가 내리고 있어요. 저희는 출국 전에 과연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비가 자주 내리면 불편하지만 비가 만들어내는 거리의 운치 있는 풍경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이곳은 영국 성공의 성당으로 크로멜, 엘리자베스 1세, 아이작 뉴턴, 찰스 다윈 등 영국을 대표하는 위인 3,300명의 영혼이 잠들어 있어 역사적 가치가 굉장히 큰 곳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영화 다빈치 코드에서 비밀과 음모가 밝혀지는 장소가 내부에 있어서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는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졌지만 이후에 재건축 과정에서 고딕 양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로마네스크와 고딕 양식이 혼합된 건축물로 분류될 수 있겠네요. 정말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지만 아이니의 취향과 선택을 존중하여 이곳은 건축 양식만 관람한 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다음은 런던의 상징인 시계탑 빅벤을 보러 갔습니다. 건물의 탑과 화려한 장식이 고딕 양식의 특징을 잘 보여주네요. 2012년 엘리자베스 2세의 즉위 60주년을 맞이하여 이름을 바꿔 현재 공식 명칭은 엘리자베스 타워라네요. 빅벤은 생각보다 더 황금 빛깔을 갖고 있었으며 사진을 찍으면서 만약 푸른 하늘이었다면 대비된 색상이 더 아름다웠을 것 같아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빅벤은 런던의 대표 랜드마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족 기념 촬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빅벤을 열심히 감상한 후에 북쪽으로 15분 정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던 길에 있는 화이트홀 거리와 광장은 군사적인 기념비와 동상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 동상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트래펄가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1805년에 영국 해군과 프랑스, 스페인 연합군이 벌였던 트래펄가 해전에서의 승리를 기념하여 조성된 광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넬슨 제독 기념탑과 사자 동상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온 이유는 내셔널 갤러리 때문인데요. 아쉬운 점은 입구가 공사 중이어서 멋진 미술관의 외관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걷느라 배고팠던 아이니를 위해 전시 관람 전에 먼저 카페테리아를 왔습니다.
내셔널 갤러리는 영국 최초의 공립미술관으로서 초기 르네상스 시대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세계적인 회화 걸작들을 볼 수 있는 런던에서 꼭 가봐야 하는 미술관입니다. 무거운 문을 열고 갤러리 안을 들어가니 엄청난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폴 세잔까지 대가들의 명작들이 모두 있었어요. 미술대학 시절 서양미술사에 있었던 중요한 작품들이 모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가는 대형박물관에서도 똑같이 느낀 점이지만 오래전부터 영국이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보존한 점은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각 나라의 보물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는 점은 역사적으로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그러더군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무료 관람인 거야 라고요.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마음이 울림이 컸던 그런 엄청난 미술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갤러리룸에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붐비나 했더니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 있었네요.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입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 15송이의 해바라기네요. 내셔널 갤러리에는 멋진 작품들이 정말 많은데요. 여기서 제가 미술관에서 도슨트했던 경험을 살려 미술관에서 의미있게 작품을 감상하는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을 골라보기. 두 번째, 사전 정보 없이 작품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해보기. 세 번째, 재료와 표현 방법을 살펴보기. 이 세 가지 방법은 아무런 정보나 자원 없이 학습적 시선이 아니라 본능적 시선으로 감상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본질의 의미를 해체시키고 자신의 내면을 투영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추상적인 감상 방법입니다. 주로 현대미술 작품에 적용하면 좋지만 저는 어떤 작품이든 이 감상법을 사용하면 더욱 풍부하게 감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어린이와 함께 미술관에 갈 기회가 있다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술관에서 나왔더니 푸른 하늘이 보여요. 버스킹하는 아티스트들도 보입니다. 처음으로 런던에서 푸른 하늘을 감상하며 광장의 경치를 마음껏 구경했습니다. 그나저나 분수가 정말 우렁차네요. 경치가 아름다워 광장을 배경으로 신나게 사진을 찍다가 이번에는 런던 박물관을 가기 위해 광장 앞에서 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2층 명당 자리를 얻었네요. 버스를 타고 체링 크로스 로드를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장이나 극장들도 많고 거리도 참 예쁘네요. 푸른 하늘과 런던 거리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버스에서 내려서 조금 걸었습니다. 드디어 런던 대형박물관에 도착하였습니다. 런던 대형박물관은 아시다시피 세계 최초의 국립공공박물관으로 세계 각 문명권의 역사 문화를 망라하는 800만 점 이상의 유물과 예술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박물관 입구를 떠받치고 있는 건물 전면의 거대한 이오니아식 기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관람은 당연히 무료 입장이며 항상 전세계 관람객들로 많이 붐비는 곳입니다. 거대한 홀에 들어서서 길을 잃지 않도록 맵을 꼼꼼히 체크하고 이집트관부터 그리스, 로마, 아프리카까지 영국이 모은 엄청난 보물이자 전리품들을 감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문했을 때 로제타석은 보존을 위해 잠시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돗자리에 나무가 들어가. 파르테논 신전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1호입니다. 페르시아 전쟁에 승전을 안겨다 준 것으로 믿었던 아테나 여신을 경배하는 신전입니다. 실제 파르테논 신전은 그리스에 있으며 전쟁으로 파괴되었고 현재 복원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 영국의 박물관에 있는 이유는 전쟁 시에 부서진 신전 조각품들을 영국 대사 엘긴이 구매하여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곳에 있는 조각상들은 파르테논 신전의 입구 위, 지붕 아래에 삼각형 부분인 페디먼트와 그 하단부의 장식부인 메토프와 프리지입니다. 전시실의 페디먼트는 동쪽과 서쪽으로 구분되어 있고 페디먼트 근처에 메토프, 그리고 가운데 쪽에 프리즈가 파노라마식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페디먼트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현재 동쪽의 페디먼트가 서쪽보다 그나마 형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니가 파르테논 메토프 중 한 부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네요. 다리 아파. 미라 전시관입니다. 4, 5세계를 중요하게 여겼던 이집트인들의 의식세계를 보여주는 전시관입니다. 이집트보다 더 많은 미이라가 있는 것 같군요. 고대 이집트에서 소금이나 화학물질로 시체를 보존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덤에 묻힐 때에는 생전 모습과 똑같이 생긴 마스크를 씌워 죽은 영혼이 부활할 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 중 하나입니다. 이스터 섬 토착민들인 라파누이족에게는 현재도 신처럼 여겨지는 신성한 존재이며 따라서 그에 따른 반환 요청이 끊이지 않는 전시물이라고 합니다. 대형 박물관에는 계몽주의 시대를 보여주는 전시실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인들의 호기심과 연구 활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1층에 이집트의 유명한 작품이 몰려 있어서일까요? 그 어느 공간보다 영국 박물관다운 전시실이지만 꽤 한산한 편입니다. 길게 트인 전시실에는 도자기, 유물, 경전 등 신비하고 귀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시된 물건들은 위대한 발견의 시대에 골동품 수집가 및 여행자들이 주변의 세계에서 물체를 보고 분류하는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수많은 조각품, 문화재 중에서 역시 아이니는 보물 코너를 제일 좋아하네요. 골동품처럼 보이는 보물들도 가득 있어서 아까 전까지만 해도 피곤했던 아이니가 다시 기운을 차려서 열심히 관람하였습니다. 엄마 생일에 내가 사줄까? 박물관 안에는 엄청나게 사람이 많고 넓었습니다. 저희는 사람이 많은 곳을 가면 급하게 피곤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니의 컨디션을 고려해 가볍게 스쳐 지나가듯이 관람했습니다. 이곳은 사실 하루를 잡고 천천히 관람해야 하는 곳 같습니다. 오디오 가이드북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한국어 패치가 없어서 입국 전에 여행사나 항공사에서 만든 오디오 파일을 미리 다운받고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람을 마치고 나오니 어느새 해가 졌네요. 저녁에도 아름다운 대형 박물관의 건축 양식입니다. 버스를 타러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워털루 브릿지를 건너 집으로 귀가했는데요. 어디를 가나 강가와 도시의 야경은 정말 아름답네요. 지금까지 아이니의 런던 여행기 4부를 감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5부에서는 런던의 남대문이라고 불리는 코벤트 가든과 런던어들의 영혼 세인트폴 대성당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모두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